이걸 들으면서 불면증의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지루한 내용을 들으면서 잠을 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불면증의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보고 계신 분들을 재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이 되게 좀 우스운 질문이었네요. 어느 과를 먼저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다 가야죠. 왜 불면증이 있을 때는 진짜 어느 과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를 먼저 아니 이게 아무나 다 가라는 게 아니고 저처럼 중년에 약간 고혈압이 있고 배가 나오신 분은 일단 코골이를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일단은 이비인후과. 왜냐면은 저도 그런 코골이를 하지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어떤 한 번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기들 키워보면 1살, 2살 된 아기들이 왜 밤에 안 자고 왜 낮에 잘까요? 왜 걔는 2시간만 자다 자꾸 깰까요? 라는 이제 퀘스천,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어느 가정이건 아기들은 왜 자꾸 그럴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3살, 4살, 5살에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9시에 자서 이제 7시에 깨죠. 그렇게 많이 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가 가르쳐서 부모가 가르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불면증으로 처음 오셨던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이제 저희 과가 아닌 불면증인 분들이 오면 저는 이렇게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문가로 다시 보내는데 잠을 자는 거는 의식 같은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루틴화되는 의식인데 그 의식을 시차가 바뀐 사람처럼 우리가 6시에 자는 사람도 있고 새벽 2시에 자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그 의식의 루틴을 자기가 만들어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애기 키울 때 애기들 재울 때처럼 걔네들 안 자면 당신이 괴롭지 않습니까? 자면 편하죠. 그러면 그 잘 자기 위해서 저녁에 배불리 잘 먹이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서 엄마가 옆에서 자장가 불러주고 포근한 이부자리 바꿔주고 온도 맞춰주고 해서 깊이 잘 재우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게 별 어렵지 않은 수면 위생이죠. 하나의 의식을 채우는 것. 저희 큰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휴진일 때 우리 딸 한번 봤어요. 아침 10시 반에 일어나요. 밥을 먹고 또 자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핸드폰 한 20분 하다가 계획을 막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상에 졸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갔다 와요. 학원 갔다 2시간. 그리고 또 집에 와요. 씻고 밥 먹고 또 자요. 그러면 10시 20분 되거든요. 잠이 안 온대요. 그게 우리 딸 이제 수면 압력이라고 하죠. 수면 욕구, 수면 압력. 우리가 이제 수압이 세야 물이 이렇게 쫙 추도물이 나가는 것처럼 수면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너무 내가 피곤해서 생기는 그런 수면에 대한 욕구가 이제 쌓이면서 수면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야 잠을 팍 잘 수 있는 건데. 몇 시에 따님이 몇 시에 자는? 새벽 한 3시, 4시에 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시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시차에 적응돼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수면 위생 자체가 뒤로 이렇게 4시간에서 6시간 밀린 거니까 그건 싱가포르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병이 아닌 거죠. 그 병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병인 거죠. 질문인데요. 다큐멘터리를 한 3시간짜리 있는데 잠 안 올 때 그걸 이제 귀에 꽂고 요새 버즈만 있잖아요. 하는데 저도 그렇게 자다 보니까 귀가 너무 습진 같은 게 생겨요. 일단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일단 그런 그 이어폰 같은 거 삽입형 이어폰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원래도 안 좋았지만 한 2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갤럭시 버즈가 이제 사건의 큰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이어폰은 많이 나오고 했었고 사실 뭐 이어폰 끼고 없고에 뭐 습기가 찬다 뭐가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갤럭시 버즈의 아주 큰 문제점들이 버즈를 낀 사람들의 많은 수가 외이도염이 직접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는 환자 수들이 급폭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버즈를 리콜을 했어요. 진단서를 써오면 전부 다 리콜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뒤로는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뭐 다른 걸 하지는 않는데 느낌상 거기에 썼던 어떤 메탈릭한 어떤 부분들이 메탈 알러지처럼 우리가 여자분들 목걸이 니켈 잘못하면 알러지 생기는 것처럼 그냥 알레르기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접촉성 피부염의 일종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하던 거는 습기 차고 환경이 나쁘니까 공기 통로가 없으니까 이제 쓰지 말라였던 것 같은데 버즈는 직접적인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자체가 예전 말로 노인성 난청인데 우리 만약에 똑같은 무게를 이렇게 널찍한 부분을 눌렀을 때 압력과 작은 면적으로 눌렀을 때의 단위 면적당 압력이 뭐가 세지냐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로 듣는 똑같은 소리의 압력과 똑같은 소리를 헤드셋으로 들을 때와 똑같은 소리를 아주 작은 이어폰으로 직접 쐈을 때의 그 음향은 물리학적 파동이잖아요. 그 파동이 얼마나 강할지 좁은 면적으로 강한 압력을 때리는 것 자체 특히 이제 알게 모르게 점점 좀 커지거든요. 주변 소음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그러면 지금 결론은 다 이비인후과를 다 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과를 가셔가지고 가서 배우는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루틴을 빨리 가서 배우셔야 되고 정신과 가셔가지고 말도 많이 나눠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면 환경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와 그 다음에 수면 위생을 잘 지키기만 해도 60-70% 호전이 되고요. 다만 그 다음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수면 다원 검사. 저는 전립선 검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그래서 야간요가 상당히 저도 요즘 특히 더우니까 자기 전에 물을 좀 마시잖아요. 그거는 사실 비뇨기과적으로는 좀 권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야간요의 기준은 몇 번이에요? 아니 기준이 아니라 그냥 원래는 우리가 잠이 들고 잘 때까지 안 깨져. 원래는. 근데 한 번이라도 깨면 그건 야간요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거가 있어요. 깼어요. 그리고 생활해요. 이게 야간요가 아니죠. 이제 자다가 깨서 소변 보고 또 자죠. 또 야간요 1회. 지금 우리가 불면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재밌어지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숙면을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 의사, 죄송해요. 의학 채널 동네 의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세요. 주무세요.